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너의 곁을 떠난 뒤겠지. 그리고 걱정하게 해서 더 미안하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나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 췌장암.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 그래서 너희가 여행을 떠난 지금 나는 조용히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한다. 부디 걸 날 찾지 말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가족 모두가 기다리던 해외여행. 그 설렘 가득한 순간 집에 홀로 남기로 한 시어머니가 남긴 한 통의 편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발견한 순간 온 가족이 느꼈을 그 공포와 절망.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홀로 떠나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가족 모두를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모든 것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제1장 행복했던 일상. 가족 소개. 민수 씨 당시 40세. 가족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 남편 민수 씨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지혜 씨는 당시 38세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 교육에 열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딸 11살 서연이는 명랑하고 책을 좋아하는 소녀였고 3학년 아들 9살 준호는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중심에는 민수 씨의 어머니 최순자 여사, 당시 72세가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과거. 순자 여사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초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가 되던 해 부모님의 권유로 서울에서 온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고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순자 여사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에 끼인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홀로 남은 순자 여사. 재혼 권유가 많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돼. 나는 괜찮아. 그렇게 그녀는 온갖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 종업원, 청소부, 공장 노동자, 가정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어린 민수가 물었을 때 순자 여사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걱정 마.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갈 때까지 순자 여사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의 등록금, 생활비, 책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엄마가 너무 힘들어.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해. 엄마는 괜찮아.
며느리 지혜와의 만남. 민수가 28살 되던 해 그는 지혜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혜는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15살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했고 지혜는 새엄마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립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순자 여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따로 살게. 어머니 왜요? 함께 사세요. 아니다. 신혼부부는 둘이 살아야지.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 거야. 순자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짐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지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아니야, 지혜야. 너희 불편할 텐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가 필요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결혼하면 가족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외로워요. 어머니가 함께 계셔주시면 저에게 엄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에 순자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발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7년.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 눈치를 보았고 지혜는 시어머니께 실수할까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순자 여사는 밤낮으로 손녀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너는 일해야 하잖아. 손주 보는 게 무슨 일이야. 즐겁지. 2년 후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순자 여사는 손주들의 작은 성취에도 크게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준호야,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하셨구나. 지혜는 친구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엄마 같아요. 아니, 친정엄마보다 더 편하고 좋아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정말 잘한 일 같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야. 순자 여사 역시 행복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늙어갈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녀는 종종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2장 어둠의 시작, 첫 증상. 그해 초봄 순자 여사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날씨 더워져서 입맛이 없나 봐. 순자 여사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복통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대변에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병원에 가봐야겠어. 첫 진단. 다음 날
순자 여사는 혼자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였나요? 한두 달 정도 됐어요.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순자 여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마 별일 아닐 거야.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순자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오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병원에 간 순자 여사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로 봐서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이요? 암이란 말씀이세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일주일 후 순자 여사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CT, MRI 조직 검사.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종양내과 의사의 말에 순자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췌장암 사기면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하시겠습니까? 완치는 어렵지만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자 여사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고 이제 막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 하필이면 지금 혼자만의 결정. 집에 도착한 순자 여사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점심은 드셨어요? 먹었어. 걱정 마라.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순자 여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것은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혜는 일과 육아로 이미 너무 바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야 한다면? 그리고 민수. 회사 일로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아들이 암 선고 받은 어머니를 돌보며 얼마나 괴로워할까. 무엇보다 손주들. 서연이와 준호가 할머니가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할까. 안 돼.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을 남길 수는 없어. 순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자.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자. 비밀스러운 병원 생활. 그날 이후 순자 여사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처럼 밝은 할머니, 하지만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병원 치료를 받는 암 환자. 어머니, 오늘도 친구 만나세요? 응,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있어.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순자 여사는 거절했습니다. 항암 치료하면 머리카락 빠지고 몸이 엄청 안 좋아진다면서요? 그럼 가족들이 눈치챌 거예요. 하지만 환자분, 괜찮습니다. 어차피 완치도 안 되는데 그냥 통증만 조절해 주세요. 대신 통증 관리를 위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집에서 통증이 심해지면 화장실에 가서 약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르게 체중이 계속 줄어들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마르시는데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걱정 마라.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를 내면 가족들이 깰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통증을 참았습니다. 심경의 변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순자 여사는 여전히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는 튼튼해.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움푹 들어간 뺨, 생기 없는 피부,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몸.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느 날 순자 여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이제 이대로 조용히 가고 싶어. 그리고 그때 민수가 여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이번 여름휴가 우리 모두 유럽 여행 가는 거야. 민수의 발표에 아이들은 환호했고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거야. 이게 기회야. 가족들이 여행을 간 사이 조용히 떠날 수 있다.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들의 기억 속에 건강했던 할머니로 남을 수 있다. 어머니도 함께 가세요. 꼭이요. 지혜의 제안에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가족끼리 다녀와라. 왜요, 어머니? 다 같이 가면 좋잖아요. 나는 비행기도 무섭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쉴게. 가족들은 며칠간 설득했지만 순자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너희들끼리 좋은 추억 만들고 와.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결국 가족들은 순자 여사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준비, 여행까지 2주. 순자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랍, 장롱. 모든 것을 정돈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세요? 그냥 봄맞이 대청소야. 사실은 자신이 떠난 후 가족들이 정리하기 쉽도록 미리 정돈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예금 모두 민수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쉽게 쓸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몇 번이나 쓰고 찍고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편지는 간결했습니다. 변명도 장황한 설명도 없이 그저 사랑한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만. 지혜에게도 따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특별했으니까. 제3장 작별. 마지막 며칠. 출발 일주일 전부터 순자 여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손주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안아줄게. 할머니, 왜요? 갑자기. 그냥 우리 손녀가 너무 예뻐서. 준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할머니 약속. 할머니 공부 싫어요. 그래도 해야 해.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혜와는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같이 차 한잔 할까? 네, 어머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순자 여사는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어머니, 아니, 내 말 들어봐. 너는 나한테 진짜 딸 같았어. 내가 낳은 딸은 없지만 너를 만나서 딸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그냥 평소에 못한 말을 해두고 싶어서. 고맙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엄마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야, 너 잘 커져서 고마워.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감사하지.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 아빠 없이 자라느라 힘들었을 텐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들이었어.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줬잖아. 그래. 고맙다, 아들아. 네가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출발 전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떠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신도 떠날 것이다. 새벽 2시 순자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아이들 방. 7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의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을 보며 순자 여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희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는데. 서연이 방에는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그린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그림. 할머니랑 함께 요리하는 그림. 순자 여사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할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준호 방에는 축구공과 야구 글러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캐치볼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공 잘 받으세요. 그래, 던져봐.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았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참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거실로 돌아온 순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명절 때 찍은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작년 여름 바다에 갔을 때 찍은 사진. 나는 정말 행복했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순자 여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어머니, 일어나세요. 공항 가야 해요. 지혜의 목소리에 순자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응, 알았어. 가족들은 분주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여권 챙겼어? 응, 가방에 넣었어. 할머니, 우리 2주 후에 와서 선물 드릴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순자 여사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가족들을 보며 순자 여사는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재미있게 놀다 와. 네, 할머니. 준호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았어요, 할머니. 지혜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사랑한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2주만 다녀올 건데. 그냥 말하고 싶어서. 민수도 안았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괜찮아. 너희나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오고. 네, 엄마. 건강하게 계세요. 그래. 너희도 조심해서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여사는 창문으로 달려가 가족들이 택시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택시가 완전히 사라지자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녕, 내 사랑하는 가족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날. 가족들이 떠난 그날 순자 여사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집을 깨끗하게 해두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 여사는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식욕은 없었지만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에 억지로 먹었습니다. 밤 9시 순자 여사는 거실 탁자에 앉아 편지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에 가족들에게라고 쓰고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곳에. 지혜에게 쓴 편지도 그녀의 방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밤 11시 순자 여사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이 집. 행복했어. 새벽 출발. 새벽 4시 순자 여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순자 여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아파트. 7년 동안 살았던 곳. 안녕. 그리고 미안해. 첫 차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강원도로 가는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 여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야.